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쓰레기산 문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 의성 쓰레기산을 비롯해 경북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폐기물과 전쟁을 선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국의 쓰레기산을 그해 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희 대구 문화방송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했더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곳곳에 쓰레기산은 여전히 방치돼 있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시 대창면에 있는 공장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대한 쓰레기산을 마주합니다. 해당 공장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공장 안에 폐기물이 가득 차 붕괴 일보 직전이던 상태 그대로입니다. 보물상을 한다며 공장을 빌려 10,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버렸던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천시가 5차례 폐기물을 치우라고 명령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과 고발만 되풀이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장터. 공장이 있던 자리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만한 넓이에 건설 폐기물을 비롯해 각종 폐기물 9,000톤이 쌓여 있습니다. 3년 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당사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7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해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산은 그대로입니다. 이곳 영천시에만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한 폐기물이 6만 톤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만 3천 톤이 처리되지 않고 이처럼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9월 말 기준으로 방치 폐기물 5,400톤, 불법 투기 폐기물 4만 4천여 톤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 대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예산 사정을 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행정 대집행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 후에 필요시 행정. 정부가 폐기물과 전쟁을 선포하고도 2년이 더 지났지만 곳곳에 버젓이 잘 잡은 쓰레기산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겠죠. 영주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51명까지 치솟던 확산세가 누그러졌지만 학생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재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나왔습니다. 11명 중 7명은 학생 확진자였습니다. 동양대 학생 2명을 비롯해 풍기와 시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5곳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영주 시내 2개 고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 고등학교는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다 확진된 학생이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랑 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 같이 이제 옆자리에 지금 오빠가 고3인데 그게 제일 걱정이죠. 방역당국은 2개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에 대해 긴급 검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말 풍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영주에서는 불과 닷새 만에 무려 106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는 있지만 확진자의 75%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초중고 학생이어서 재확산의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최초 감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워낙 많은 인원에다가 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원인을 찾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감염을 차단하는 데 중점점을.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 시설에서 광범위한 전파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풍기 지역 확진 학생들 중 상당수는 PC방이나 코인 노래방과 같은 실내 밀집 시설을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주시는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1-2주일간 자발적으로 휴업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영주 풍기읍과 봉현면에 있는 다중 이용 시설 352곳 중 214곳이 휴업에 동참했습니다. 영주시는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26명, 경북 3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수성구 의료기관에서 4명, 중구 PC방 3명, 달성군 사업장 3곳에서 8명 등이고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영주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3명, 경상과 7곳, 영덕과 상주 2명 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 1차 접종률은 전국적으로 79%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는 75.5%, 경북은 78.6%로 조금 낮습니다. 접종 완료율을 보면 전국은 67.4%, 대구와 경북은 각각 64.5, 67.8%로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경북은 높았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무려 6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옮긴 뒤 첫 가을 야구를 맞는 건데요. 2015년 페넌트레이스 1위와 준우승을 한 이후로는 하락세를 거듭했던 삼성. 2011년부터 4년 연속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를 모두 석권했던 최강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그 최강팀으로 자리했던 2010년대 초반 우승을 차지합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삼성 왕조는 2015년 준우승 이후 몰락을 거듭했습니다. 99688 비밀번호와도 같던 이 숫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의 순위, 최고의 팀에서 약팀으로 추락하며 팬들을 실망시켰던 삼성이기에 가을 야구에 대한 열망은 더 커졌습니다. 삼성 팬분들에게 좀 약속을 드렸던 부분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켰지만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6년 만에 다시 찾은 가을 야구 무대. 그 비결은 투타의 조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즌 초반부터 탄탄함을 이어온 선발진과 가장 확실한 마무리 오승환. 선수단을 각성시킨 외국인 선수 피렐라부터 부상에서 빠르게 돌아온 주장 박혜민까지 삼성은 이제 가을 야구 출격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1위를 하면 이제 라팍에서 가을 야구는 못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삼성 라이온즈는 매년 이제 계속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강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올해는 1위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리그 2위 삼성. 선두 KT와의 시즌 마지막 2연전은 가을 야구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이기도 해 관심을 모읍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보신 것처럼 삼성 라이온즈는 6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삼성의 2021년 가을 야구 전망은 어떨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포츠 담당 서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석 기자. 네, 현재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죠? 네, 오늘 경기 전까지 순위표를 한번 살펴보시죠. KT와 삼성이 한 게임 차로 1, 2위를 달리고 있고 LG의 추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위와 2위 KT와 삼성은 오늘 경기가 없고 내일부터 시즌 마지막 2연전 맞대결을 치르는데 사실상의 1위 결정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3위 LG가 남은 경기 수가 많은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 2팀이라고는 해도 가을 야구 진출만을 확정 지었을 뿐 그 어느 팀도 순위는 정해지지 않은 초접전 상황이 시즌 막판까지 이어져 팬들은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선수들에겐 쉽지 않은 시즌 마지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재미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 라이온즈 경기가 지금 가장 적게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삼성은 홈에서 KT와 2연전을 치릅니다.
이 두 경기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만 올 시즌 선두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이어지는 일요일 SSG와의 경기까지 홈 3연전을 치르면 삼성의 올 시즌 정규 시즌의 홈 경기는 다 끝이 납니다. 네, SSG와의 맞대결 이후로도 상대 팀들이 또 만만치만은 또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키움과의 고척 원정, 그리고 NC와의 주말 원정으로 삼성의 페넌트 레이스는 마무리되는데요. 두 팀 모두 5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능한 순위 싸움을 펼치는 중입니다. 삼성도 또 상대 팀들도 아마 마지막 주까지 순위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팀들이 총력전을 펼쳐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무려 6년 만에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을 한 건데 남은 경기 일정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 일정 정해졌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요. 11월에 펼쳐지는 포스트 시즌 일정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삼성이 만약 1위를 차지한다면 11월 14일부터 고척에서 펼쳐지는 한국 시리즈에 직행합니다. 네, 1위를 했으면 좋겠지만 1위를 하는 순간 라팍에서의 경기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2위나 3위가 더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삼성 선수들은 1위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만약 현재 순위인 2위를 유지한다면 11월 9일 첫 가을 야구가 라팍에서 역사적으로 펼쳐지게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3위로 떨어진다면 11월 4일 홈에서 포스트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라팍 시대 첫 가을 야구를 맞이하게 된 삼성, 그 시작 시점에 따라 끝 지점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규 시즌 마지막 순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끝까지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담당 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경영 부실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버스 노조도 근로 환경이 악화됐다며 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포항시가 시내버스를 독점하는 업체에 3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나오는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조가 회사의 부실 경영에 반발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노조는 버스기사들의 근로 환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는 반면 버스회사 경영진은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에서 추계를 거래했고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동결을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은 모든 것이 좀 투명성도 없고 해서 이 자리까지. 버스회사에 대한 부실 논란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다 대부분의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회사의 안전성은 매우 낮고 수익성은 저조하며 매출 증가도 포항시가 지급하는 손실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영 부실로 버스기사들의 퇴직금마저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금은 1억밖에 되지 않고 경영 지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나쁘다라고 지금. 반면 포항시가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2017년 106억 원에서 올해 360억 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시민단체는 보조금 산정 기준인 표준 운송 원가가 부풀려 책정됐다고 보고 보조금 부당 청구가 의심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포항시가 방만한 회사 경영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지난해 마을버스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는 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그 정비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전부 표준 운송 원가로 산정해서 운송 수익금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원합니다. 100% 지원합니다. 저희는 거의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이에 대해 포항시는 보조금이 급증한 원인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 때문이라며 지난해 노선 개편으로 버스가 33%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입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늘어난 게 우리가 이제 정차를 했잖아요. 노선 개편하면서 기존에 이제 200대 운영하던 것을 260세대로 늘어났잖아요. 독점업체에 3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포항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요즘 애완동물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다 보니 더 친숙하게 들리죠.
그런데 반려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감상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달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대구에는 반려식물 치료센터도 생겼습니다. 이 소식은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을 들고 한 주민이 꽃집을 찾았습니다. 식물 잎은 누렇게 색이 변했고 줄기는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일단 잎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또 하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다 쏟아봐야 알 것 같아요. 뿌리가 괜찮은지. 습한 날씨에 물을 계속 줘서 생긴 잎 무름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뿌리까지 꼼꼼히 살핀 뒤 처방을 내립니다. 뿌리는 안 물렀거든요. 그러면 요거 지금 물은 잎을 제거를 하고 다시 이걸 이렇게 적절히 배합해서 심어주면. 이곳은 대구시가 지정한 반려식물 치료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자 누구나 쉽게 식물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꽃집 20곳을 정해서 치료센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르던 식물을 들고 가까운 치료센터를 방문하면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은 분갈이도 무료로 해줍니다.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늘 내가 하던 주기대로 물을 줬지만 식물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온도나 습도, 날씨의 영향이 있으니까 병들거나 시들거나 잎무르거나 그런 것들을 반려식물 센터로 들고 오시면 저희들이 보고 일단 치료도 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관리해서 다시 튼튼한 상태로 반려식물 치료센터는 대구 8개 구군에 20곳이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치료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교육청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장 실습 부당 대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밤이나 휴일에 실습하는 행위, 폭력, 수당 미지급 같은 부당 대우 사례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지도 점검하고 공인 노무사회와 연계해 학생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학생이 실습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확대된 환경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따라서 경상북도가 지난해보다 1.3배 더 많은 7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노후 경유차 5만여 대를 줄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도 올해보다 1.5배 더 많은 741억 원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9천여 대를 보급하고 수소차도 183억 원으로 올해 100대에서 802대로 보급을 확대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도 현재 한 곳에서 상주와 구미, 경주에 한 곳씩 3곳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오늘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에서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는 포항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양극재 전 주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에코프로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과 EM에 이어서 이날 EM, AP, 이노베이션, CNG까지 준공해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을 위한 밸류 체인을 완성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 NCA 양극재와 NCM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육성 시범 보급한 백합 우리타워가 상주에서 처음으로 출하돼 화훼 농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합 뿌리는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수입됐지만 우리타워는 2011년 국내에서 출원돼 이듬해 등록한 품종으로 로열티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백합 우리타워는 밝은 흰색으로 꽃이 크고 바로선 형태로 피며 꺾은 꽃의 수명이 긴 게 특징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의 한 비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와 비닐 원단, 커팅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받고 소방 차량 25대와 진화 인력 71명이 출동해 40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부 기계에 불이 붙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가 다시 반입됐습니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은 오늘도 새벽부터 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경찰은 오전 8시 10분쯤 주민을 해산시키고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국방부와 미군은 공사 자재 등이 실린 화물차 여러 대를 기지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로의 자재 반입은 올해 들어 48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차량의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경찰은 지자체 학교와 협의해 학생들 승하차를 위해서 원거리 통학 차량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운영합니다.